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직설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어떤 정부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러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정부고, 또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정답인데요. 잠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이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런 그 경호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서 그러한 그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또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 그러한 그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의사대학교의 의대의 정원의 문제도 그러한 그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불신검문 기억하십니까? 뭐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검문은. 무작위적인 불신검문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범죄의 혐의나 기타 주의의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신분을 고지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적인 법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입틀막 이런 것보다는 관계 법령, 법규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부분은 이제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저는 행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미비하다면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하셔서 뭐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입틀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가, 국가 원수에 대한 경우의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제가 있다면 그 그거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 있어서 그에 관련한 규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셨던데, 관계 법규를 다시 돌아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조건 다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닭장차, 뭐 흔히 그 정경차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양심수 가족들을 태워도, 또 김영삼 총재를 격리해도, 또 김근태 의장의 팔을 꺾어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로 이어져 갔습니다. 또 사선을 넘나들었던 김대중의 길,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 열망으로 확장되었고,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아무리 조롱해도 민주주의 열망 이런 것들은 틀어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소리 이런 것들을 틀어막는 이런 관계 법규 이런 것들은 개정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부다,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 독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의 판단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검찰 독재라는 그러한 그 어휘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법을 집행해야 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 법치주의라는 것이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의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한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그거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다 견제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견제가 되는 저는 그러한 그 하나의 대응을 다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시스템이나 법치의 정상적 작동 이전에 국민들의 그 정치적인 평가, 판단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62.5%의 국민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독재라면 독재다. 또 아무리 독재라고 해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민주라 하면 민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 이것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고 또 그 조사가 정확히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저는 그 평가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헌법적 가치고 또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하나의 국가 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독재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과정,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형성이 됩니다. 우선 지배, 그 다음에 배제, 그 다음에 탄압 이렇게 갑니다. 지금 입틀막이 지배에 이어서 배제하고 혹은 탄압의 초기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독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회 정치를 부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독재라는 체제를 특별한 어느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지 않은 예를 들면 군부라든지 특정 세력이 불법적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에 대한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는 비교적 눈에 보이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합법적인 그러한 것을 다 갖추면서 실질적인 독재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되다 보니까 소위 그 극렬한 세력들, 지지하는 세력들이 뭐 저희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의 얘기 아니면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그 독재적인 양태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그 해가 되는 그러한 그 반지성주의, 과학과 그런 진실에 바탕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총리님 이상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의회가 가져 있는 의회의 그 가장 특징에 해당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거는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 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 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견제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 내지는 개정 요구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많이 지적됐지만 서울의 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정승화, 장태환에게 막히니까 전두환 군부가 12.12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을 독점하려는 검찰 독재가 국회에서 맡기니까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재나 이런 쪽에 하나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시행령의 제정이고 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나마 검찰 개혁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은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등등.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건 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검 4편, 무검 4편. 네, 뭐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권력이 아니라 면책된다. 검찰이요, 검찰. 유검. 저는 뭐 검찰이 그런 상황의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의 제2요구, 또 이거는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고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즉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